창의적 체험 활동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동아리 활동을 하시거나 이런 사례들을 좀 많이 모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정형화된 거는 아니고요. 이제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사례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여건이나 그 활동하시는 기관의 환경에 따라서 이거는 충분히 변형하셔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두 번째 시간에는 동아리 운영 사례 중에서 좋았던 것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좀 잘 들어주세요. 네, 선생님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첫 번째 목차로 보시면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아리 운영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면은 그 정의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건 이제 저희 교과서에 이제 보셔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의는 일상, 생활, 직업, 문화생활 등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생활, 문해, 교육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로 이제 공부도 하시지만 그 이외에 이제 생활을 하시는 이제 학습자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요구되는 교육 활동인데요.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은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생애 역량 향상을 위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을 하는 목표는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주도적으로 생애 역량을 이제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해 학습자 분들은 뭐 저희가 뭐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뭐 사회에서 약간 소외 계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활동하는데 나서서 내가 글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 자신을 숨겨야 하는 그런 위치에 좀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저희가 이제 확대하고자 이런 활동을 하고요. 또 크게는 이제 지역과 이제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나도 지역인으로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실천을 하게끔 목표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은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이제 학습자가 자율적이고 또 통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창체 활동에 이제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이제 학습자의 삶과 일치하는 활동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이거는 생각해 보면은 뭐 지역사회에서 이제 학습자가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 사회에 활동하는 한 일원이 되게끔 이제 많은 활동 체험을 해주시면은 그 지역에 많은 기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창의적 체험을 활동을 하면서 이제 무언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핵심 역량 6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기 관리, 두 번째는 지식 정보 처리, 세 번째는 창의적 사고하는 것, 네 번째는 심리적 감성, 다섯 번째는 의사소통의 역량,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뭐 단어로만 보면은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쉽게 말해서 그 학습자 한 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자신감을 갖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키워드리는 게 창의적 체험 활동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이론적인 거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창의적 체험 활동에 이제 영역을 좀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4가지 영역으로 좀 나눠봤는데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직업생활, 그리고 문화생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꼭 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도 그 이외에 또 뭐 무슨 민주시민 역량을 키운다든지 이런 영역이 또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성인문해 교육에서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정해놓은 거라서 이 이외에도 선생님들이 이제
하실 분야가 있으시면 그것도 충분히 창의적 체험 활동이 네, 됩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가꿔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라고 적었는데요. 이게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는 가장 일상생활과 근접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사회생활은 이제 학습자들이 뭐 사회에 나와서 무언가 직업도 가져야 되고 무언가 이제 일을 해서 네, 일을 해서 삶을 살아나가야 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제 많이 부딪힐 수 있는 사회생활에서 올바르게 이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직접 자기 의사를 결정해서 주장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업생활은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어머님들이 그런 좀 힘든 삶을 살아오셨고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좀 힘든 직업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뭐 가장 편하게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미화 부분에서 네, 많이 이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업뿐만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조금 더 배워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선 이런 직업도 있구나. 이렇게 학습자분들한테 안내를 해줌으로써 내가 더 자신감을 갖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생활인데요. 저희 기관에서도 뭐 1년에 이제 영화관으로 한두 번씩 이제 나가서 영화 관람을 이제 학습자분들하고 해봤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러 간다는 자체가 무언가 이분들은 내가 이런 뭐 문화생활, 여가생활을 즐겨도 되느냐, 뭐 약간 그런 생각에서 직접 나서서 가지는 못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나 영화관을 처음 와봤다. 이런 곳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거나 이런 이제 반응들이 많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화 생활도 한 삶의 일부분으로서 분명히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습자 분들한테 문화 생활 분야에서 뭐 음악, 미술, 연극 이런 것들에 다 체험을 하실 수 있게 네, 도와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표는 이제 2020년에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이제 만든 자료거든요. 학력인정 문해교육을 위한 창의적 체험 활동에 교사들이 지도 자료로 쓸 수 있는 네, 책을 이제 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참고를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다 자료는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있고 사회생활, 직업생활, 문화생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단원과 활동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서 이번에 학습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제 학습자가 체험하면 좋겠다. 이렇게 참고하셔서 이제 수업을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학습자분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세요. 뭔가 사람과 대면하는 것들이 많이 줄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나온 부분이 디지털 기기 사용하여 주문하기. 지금은 뭐 간단하게 뭐 햄버거 가게를 가든지 아니면 어떤 식당에도 요즘에는 이제 키오스크가 다 있어요. 직접 사람이 주문받지 않고 기계가 주문을 받고 내가 직접 음식을 가져와서 먹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예전에는 전화로 배달을 하고 했다면 지금은 핸드폰으로 앱이 있어서 다 배달 주문을 많이 하잖아요. 직접 내가 힘들여 가게에 가지 않고 편안하게 핸드폰으로 이제 주문을 해서 이제 먹는 일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무인 결제 시스템 대해서 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핸드폰을 이용해서 무언가 물건을 살 수 있고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지금 저희도 이제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는 그럼 과연 이 학습자 분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많이 바꾸셨잖아요.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러면 뭔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이런 부분을 이용하려면은 사실 데이터 요금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는 이제 요금이 사실 부담이 된다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60세 이상, 65세 이상이 되면은 요금의 50%를 감면을 해줘요. 그래서 뭐
한 달에 5,000원 정도 되는 데이터 요금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연세가 있으시면 2,500원만 추가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전에는 이런 비용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학습자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에 적응하시면서 하려면 이 정도는 이제 비용을 부담하시고 배우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학습자분들이 핸드폰도 스마트폰으로 많이 바꾸시고, 그럼 데이터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네, 요금제도 많이 바꾸시고 했거든요. 일단 그런 기본 베이스가 돼야지 저희가 교육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이제 곳에 계신 선생님들도 학습자분들이 아이 나는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 아이 돈 들어 안 할래, 그러면은 잘 설득을 해서 요즘 시대 변화에 맞게끔 학습자가 적응할 수 있게 잘 네,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 보면은 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있어요. 요즘에 또 이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이제 환경 문제잖아요. 요것도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일회용품 사용이 굉장히 늘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썼던 그런 식기류를 내가 그대로 쓰는 데 있어서 감염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무슨 커피숍 이런 데서도 전에는 이제 다회용기를 많이 썼지만 일회용기로 네, 많이 이제 테이크아웃을 해서 드시잖아요. 점점 이제 일회용품이 늘어남으로써 더 환경적으로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럼 학습자분들한테 어떻게 수업을 하면 좋을까 이제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저희 기관에서 진행했던 사업이 마을 민주주의 이제 교육이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학습자한테 어떤 식으로 환경 교육을 하고 실천하게끔 할까,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해서 만들었던 수업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을 잘해 보자는 쪽과, 그럼 일회용품을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문해학습자한테 맞는 이제 교재와 홍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습자들한테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이제 수업을 한 거죠. 수업을 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실천하실 수 있는지 네, 자기가 선택해서 하시게끔 저희가 이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하나의 그런 수업을 계획을 하셔서 그거를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많이 교육을 해주신다면은 충분히 어머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네, 실천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니까 네, 이 부분도 이제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에 보면은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 알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밑에 보시면 학급 자치를 위한 의사결정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매년 이제 3월 정도가 되면은 새 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다들 이제 처음 만난 학습자들이 그럼 한 학급을 구성을 하고 1년 동안 잘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학습자 개인이 자기 주장을 이제 펼쳐서 서로의 이제 의견을 듣고 그거를 공유하고 이제 합의 과정을 도출해 내서 네, 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 학급 자치를 위한 의사결정, 그러면 학급 가이드라인 등으로 공동체 약속 만들기. 이거는 지금도 저희도 보면은 뭐 어머님들끼리 반에서 뭐 일단은 청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교실을 한 학급이 쓰지 않고 이제 여러 학급이 돌아가면서 쓰다 보니까 우리 반이 수업이 있을 때는 먼저 와서 청소를 하고 수업이 끝나면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것까지 하자. 이런 이제 공동의 약속들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기 초에는 이런 것들을 정해서 1년 동안 모두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이제 약속들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반장을 또 뽑잖아요. 학기 초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반장을 뽑는 것도 창의적 체험 활동에 이제 접목을 시켜서 똑같이 선거하는 것과 동일한 네, 순서로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이제 반장에 나서겠다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은 자발적으로 네, 후보를 받아서 내가 그런 반장이 되면 이 학급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겠다. 공약 발표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그 선거할 때 찍는 도장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인터넷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투표지처럼 만들어서 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넣는 것까지 이런 선거 절차와 접목을 시켜서 네, 해주시면은 어머님들이 그러면은 물론 요즘에는 이제 투표를 많이들 하시지만 이런 식으로 투표가 진행되는구나 이런 것까지 같이 교육과 합쳐져서 네,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어려우시다면 저희가 또 학교에서 체험했던 것 중에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찾아가는 선거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거는 수업하는데 드는 뭐 비용은 없고요. 직접 오셔서 실제 기표소도 만들어 주시고 투표 용지도 다 만들어 주세요. 실제 그러면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수업도 들어볼 수 있고 직접 오셔서 투표해 보시는 그리고 개표하는 것까지 이제 수업이 하나로 이제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이런 수업을 좀 준비하기는 좀 부담이다,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시면은 이런 평생교육과 관련된 기관에 보시면은 이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으셔가지고 신청을 해서 학습자분들한테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직업생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습자분들이 이제 배움이 짧다는 것 때문에 조금 힘든 일들을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새로운 직업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 접해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수원시에도 그 수원 시니어 클럽이라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수원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데요. 그곳에 가면은 이제 홍보관도 있고 그리고 지역 곳곳에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뭐 도서관 한 켠에 들어가 있는 카페도 있고 박물관 한 켠에 들어가 있는 카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외부로 나가는 이제 활동과 좀 접목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박물관에 그럼 이 시니어 클럽 카페가 있다.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그러면 그 박물관에 가서 박물관도 한번 견학을 하고 나올 때는 이 카페에 들려서 그럼 또 직업과 관련해서 정보를 같이 얻고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도 이제 두 가지 창의적 체험을 이제 하나로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생활인데요. 문화생활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음악이나 미술, 연극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인데 사실 이제 비용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무언가 이제 무료로 하는 이제 뭐 연극이나 이런 이제 음악회 등을 이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주변에 찾아보시면은 초대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초대권을 받아서 우리 학습자들과 함께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언가 요즘에는 그 자기의 재능 기부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자원봉사 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우리 기관에 좀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한번 학습자분들이 체험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렇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비용적인 면이 부담이 되신다면 그렇게 재능 기부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창의적 체험을 이제 했을 때 이런 평가나 관리는 어떻게 할지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보시면 어쨌든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이 활동의 목표를 정했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와 맞는지 적합하게 내가 계획을 세웠는지를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고 그리고 학습자 스스로 이 활동의 체험을 했을 때 뭔가 이제 남는 게 또 있어야 되잖아요. 가서 그냥 음악만 듣고 끝이야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뭐 소감을 남길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점이 좋았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활동지에 기재를 하고 그런 자료를 이제 모아두는 거고요. 그러면은 물론 선생님도 그 학습자에 대해서 그러면 이 활동에 참여를 한 그 뭐 과제를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 참여할 때 태도는 어땠는지 이런 부분은 선생님과 기관이 함께 그런 기록들을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1년에 이제 마무리할 때가 이제 지금 다 됐잖아요. 그래서 마무리할 때는 학습자랑 선생님이 함께 1년 동안 우리가 쭉 해왔던 그 활동들을 모아놓고 서로 이때는 어땠지, 저 때는 어땠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 공유를 함으로써 이제 내년에 다른 활동을 할 때 좀 발판 삼아서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이나 이제 교사에 따라서 이제 이런 우리 활동 주제가 있지만 그거를 바로 이제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선생님이나 기관 여건에 따라서 그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조금씩 변형을 해서 학습자에 맞게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활용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지역사회가 문해교육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현장 체험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고 쓰여 있는데요. 저희 기관에서는 아무래도 지역이 이제 수원이다 보니까 수원에는 화성이 있잖아요. 유네스코 이제 세계문화유산인데요. 그쪽으로 저희가 좀 활동을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나가시면은 화성 행궁이 있고 또 이제 어차를 운행을 해요. 그래서 화성을 쭉 한 바퀴 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쭉 돌아보고 마지막에는 그 수원 화성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이 화성을 어떻게 축조하게 되었는지 역사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이렇게 견학을 다녀오시면서 이제 한 그 체험 활동을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지역의 역사적인 현장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멀리 이제 이동하는 것보다는 그 학습자가 있는 지역 내에서 이제 활동하는 게 조금 편리할 수 있잖아요. 뭐 교통 문제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역의 역사적인 이제 역사적인 곳이 있다면 같이 가 보시면서 이제 역사도 공부하고 실제 눈으로 보고 하시는 게 확실히 이제 학습자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다르잖아요. 책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같이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교과서에 보시면은 초등 과정이나 중학 과정 보시면 이제 교과 영역에 따라서 이제 시수가 다 정해져 있어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초등이나 중학은 이제 연간 총 시수 중에 40시간 이상 하는 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교과서를 이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교사용 지도서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교사용 지도서가 있으면은 그걸 참고해도 되거든요. 또 목차를 보시면은 각 단원별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쉼터나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또 단원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망의 나무 1, 2, 3, 4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 1단계에서는 그 각 권별로 1, 2, 3, 4권 권별로 10차시 정도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하실 수 있게 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가 없으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이번 수업에 연계해서 무언가 좀 하고 싶은데 하실 때 교과서에 보시면은 창의적 체험활동 소재가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아마 뭐 그러면 이거를 내가 1시간으로 해야 되나? 2시간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넓혀서 4시간으로 할 수 없나 이렇게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을 계획하시는 대로 차시를 적정하게 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여기는 이제 딱 아예 제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혹시 이 페이지만 보셨을 때는 무슨 과목 같으세요? 우리가 공부하는데 요리가 나올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중학교 과학책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제 옆쪽에 보시면 이제 교과서 이제 식물의 구조 단원에 나오는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식물의 구조라고 해서 내가 어떤 꽃이나 무슨 나무를 보고선
그 구조만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한 발짝 나가서 더 교육을 확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의 구조 단원을 배우고 그러면은 내가 음식을 만들 때 어떤 식재료들이 있지 생각을 해보시고 학습자분들이 그래 이게 뿌리였구나, 이게 줄기였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실생활에서 더 이제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과제도 내드리고, 뭐 서로 어머님들은 또 요리에는 다 일가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 음식에는 이렇게 하는 뭐 노하우가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나누시면서 이제 서로 이제 그런 것들 공유하면은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은 좀 교과 수업보다는 조금 더 편하고 자유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딱딱하게 뭐 1시간이라고 해서 그럼 이 1시간? 그러면 여기 50분 안에 45분 안에 꼭 끝내야 돼. 이런 것보다는 창의적 체험 활동은 조금 더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까 이제 4가지 영역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경기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이제 교사용 지도 자료로 나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력인정 문해교육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제목 보이시죠? 이 자료를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이제 제가 넣었는데요. 아까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비대면적인 이제 일들이 많아지면서 스마트 기기를 운영하는 곳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 디지털 기기 사용하여 주문하기. 근데 내용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단원의 개관, 목표, 평가 관점, 그리고 활용 방법과 유의점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참고 자료를 보시면서 본인의 수업에 맞게끔 수정을 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보시면 1차 시는 처음에는 스마트폰 배달 서비스 앱으로 음식 주문하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이제 배달 앱으로 많이 주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더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이득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머님이 학습자분들이 하시기 힘드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이제 기획을 해서 뭔가 어머님들이 생활이 조금 더 편리하게끔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도입 전개 부분이 있는데요. 나중에 보시면 동영상, 어떤 동영상을 참고할 수 있는지도 다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이제 요즘에는 교실에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다면,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이 노트북이 있으시면은 그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해서 같이 이런 동영상도 시청해 보시면서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하고 알려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같이 무언가를 이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한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또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제 화면 같은 것도 다 캡처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같이 학습자들과 수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스마트폰 앱으로 이제 주문하기잖아요. 그래서 다음 차시를 보시면 조금 더 나아가서 무인 결제 시스템 알아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발짝 더 올라간 단계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식당에 가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뭔가 음식을 주문하고 싶어도 이거를 쓸 수가 없으면 가서 드실 수가 없잖아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못 드신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키오스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건데요. 동영상 주소도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박만래 할머니 이제 유튜브인데요. 이 할머니가 이제 실제로 이제 가셔가지고 햄버거 가게에 가세요. 가신 다음에 햄버거를 이제 사시기 위해서 이제 키오스크 이렇게 체험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제가 한번 봤는데 이게 무언가 내가 이렇게 터치를 하고 하는 게 그런 걸 좀 어려워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키오스크 다들 해보셨겠지만 햄버거를 하나 시키는 데 있어서도 햄버거 종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아요.
이 햄버거인지 저 햄버거인지 이름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고 나중에 음료수에서 뭐 얼음을 뺄 수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조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을 지나쳐서 이제 결국 주문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주문을 하셨는데 그 다음은 이제 번호표가 나오잖아요. 몇 번이라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이제 음식 찾는 것도 이제 힘드신 거예요. 왜냐면 그냥 계산했으니까 돈 영수증인가 하고 있으면은 내 음식이 나와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수증의 번호까지 보고 그걸 기다려서 이제 음식을 찾아오시는 것까지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한번 해보면 쉽지만 한번 그 성인 학습자분들이 시도하시기가 좀 어렵잖아요. 뭐 사실 뭐 햄버거 가게에 잘 가시지도 않기도 하지만 이제 세상을 이제 뭐 살아가시려면 뭐 손주도 있을 수 있고 어느 날은 정말 학급에서 뭐 회의가 끝나고 햄버거를 드시러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실질적으로 뭐 근처에 햄버거 가게가 있거나 어떤 식당이 있다면 이것을 이제 수업이 끝나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러 가셔서 주문도 해보고 식사하시면서 뭔가 더 학습자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 이거는 뭐 수업도 하고 무언가 우리끼리 더 돈독해지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만 이제 키오스크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뭐 어디 여행을 갈 때 기차표도 키오스크로 끊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민센터 같은 데 갔을 때 증명서 같은 것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증명서 발행 기계 같은 경우는 뭐 역사나 백화점 가면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학습자분들이 주민센터가 뭐 6시까지인데 시간이 지나서 뭐 못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못 갔으니까 오늘은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헤쳐나가기 위해서 무언가 더 활동 반경을 넓혀서 저기 역사내에 가도 있고 언제든지 어디에 가서든 내가 비대면으로 내가 필요한 서류를 발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장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자분들과 이런 것도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뭐 키오스크 교육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교육을 할 때 책자로 되어 있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곳에 가서 뭐 정말 이 증명서 발행하는 기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기관 근처에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요거를 이제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사실 이제 여러 명이 가면은 미리 좀 방문 전에 주민센터와 협의를 하셔서 우리 학습자들이 이런 체험을 좀 하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을 하시고 조금 동의를 받으신 다음에 진행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한 3달 정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키오스크를 대여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햄버거 주문하기 아니면 이제 기차권 예매하기, 영화 예매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파트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기계처럼 생겼고 그것을 클릭해서 마지막에 결제까지 하면 영수증까지 나오는 게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키오스크 기계를 조금 대여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즘에 어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KT에서 나온 어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플들을 핸드폰에 실제 다운을 받으시게끔 해서 많이 연습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플들을 활용하시면은 조금 더 수업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글씨로만 있는 것보다는 학습자가 직접 눌러보고 체험하시는 게 훨씬 학습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플을 이용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학습 활동지가 나오는데요. 무언가 일방적인 그런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학습자가 그러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시로 된 거는 그럼 오늘 체험한 디지털 기기의 이름 그리고 체험한 내용 했을 때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자분들이 한 번 더 쓰시면서 학습의 효과를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저희도 이제 활동지를 체험을 하면은 활동지를 만드는데요. 초등 단계와 중학교 단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초등반에서는 이런 자기의 조금 이름 쓰시기도 힘든 단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중학 단계에 가셔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중학 단계에 이제 가시면은 무언가 자신의 이제 생각을 문장으로 이제 쓰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활동지를 하는 거를 좀 수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초등 단계에서는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수업을 했을 때 그런 기록을 어떻게 남길 것이냐가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 단계에서는 사실 내용을 좀 많이 적어드려요. 활동지에. 내가 쓰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읽어보고 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좀 많이 적어드리고, 뭐 내 이름이라도 한 글자 쓰고 내가 오늘 이런 걸 했구나 이렇게 알아가시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쓰는 것까지 학습자분들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드리면은 힘드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활동지 같은 거는 선생님이 이런 내용 하나만 오늘 얻어가면 좋겠다 하시는 거 많이 변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보여드린 이 페이지는요. 저희가 2017년에 문해교육 거점 기관으로 이제 국평원에 이제 했던 사업으로 이제 만든 결과물인데요. 요거는 이제 창의적 체험 가이드북이라는 네, 결과물인데 요거는 저희가 그 당시에 문해교육 기관 여러 기관들의 자료를 좀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만 한 건 아니고요. 뭐 인근에 뭐 신갈 쪽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멀리는 뭐 남양주 쪽, 의정부 쪽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실제 했던 사례들을 이제 엮은 가이드북이에요. 또 요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 국평원 이제 홈페이지 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 가시면은 저희가 그때 결과물을 제출했기 때문에 자료가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다운 받으셔가지고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이제 입학식이 나와요. 저희가 이제 뭐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눴지만은 요거는 이제 그때쯤 이런 이제 활동을 했었다 해서 나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꼭 봄에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요거는 그냥 가이드만 저희가 제시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충분히 네, 다른 때 적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3월에 입학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신갈 야간학교에서 받은 자료였거든요. 그럼 입학식을 이제 하는 목적부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목적, 그리고 그러면 입학식을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입학식 때 뭐 축하 공연하고 식순이 나와 있고 마지막에 어떻게 폐회했는지 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이 가이드북에 이제 조금 차별화된 거는 프로그램 소요 예산이 있습니다. 보통은 사실 근데 이 소요 예산도 이게 뭐 아예 딱 이 부분에 맞다고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기간별로 뭐 입학자 수에 따라서 또 기간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이 정도 행사에서는 뭐 이 정도 금액이 들었다. 참고적으로 하시고 현수막을 제작하는 이제 비용도 바뀌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대신 이때는 현수막을 해야 되고 다가가 준비가 되는구나.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입학식도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우리가 했다면 평가 항목이 있잖아요. 네, 이 기관에서는 학습자랑 선생님들의 소감, 그리고 학습자가 입학식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행사의 완성도가 어땠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함으로써 이제 다음번 이 활동을 할 때 뭔가 피드백을 받았으니 조금 더 발전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 항목도 적어 드렸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적지 않았던 기타 내용, 요거는 이제 저희 이제 문해 학습자분들이 사실 이제 기관에 처음 오시게 되면은 어떤 단계에 들어가실 때 이제 진입 평가를 하거나 그 학습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기 위해서 진단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평가지를 제작했다는 내용과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의 임명장을 수여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또 뭐 참석자의 자리 배치나 이름표 부착 이런 것들이 네, 있으면 더 행사 진행하는 데 수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고요. 보시면 네, 신갈 야간학교 입학식 때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Q&A 부분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갔을 때 좀 궁금해 할 만한 점들을 미리 모아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입학식은 언제 하는지 사실 뭐 저희 기간도 3월에 하거든요. 이제 1, 2월까지는 이제 전 학년도 수업이 이제 이루어지고요. 3월에 새로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것도 뭐 어떤 사업비를 받아서 하시는 기관들이 있으면 그 문의 사업이 1월에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누구를 초대하면 좋은지 그리고 이제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입평가, 진단평가를 입학식 때 꼭 해야 하는지 네, 그런 내용들이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창의적 체험 활동을 이제 물론 개별적으로 하시지만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뭐 1년 동안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기관에서 이제 선생님들께 연초에 받는 계획서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가 무언가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하겠다. 계획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께 이런 계획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에서 요거는 이제 기관에서 실수를 이제 배부한 건데요. 사실 그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할 게 굉장히 많았어요. 뭔가 바깥으로 야외 활동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그 근 2년 동안은 무언가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제약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그중에 비중이 컸던 게 수학여행과 졸업여행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하루 1박 2일을 저희가 다녀와요. 그럼 하루에 최대 저희가 한 8시간까지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시간을 배정을 하거든요. 근데 수학여행만 안 갔다 와도 벌써 16시간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그럼 시간을 채워야 이분들이 학습자분들이 그 단계를 이수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기관에서 미리 선생님들께 학교에서는 1년 동안 요 정도의 활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시면 27시간의 시간을 채우실 수 있고 나머지 13시간 정도는 이제 선생님이 계획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요 40시간을 전체를 조금 계획하는 게 조금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 기관 행사에는 또 참여를 하셔야 되잖아요. 요거는 그래서 미리 선생님께 기관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채우셔서 활동을 하시면 된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거는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할지 그 계획을 받아본 거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별적인 이제 활동을 하실 때 받는 계획서인데요. 사실 뭐 이중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내가 연초에 계획했던 것과 이제 실제로 활동할 시점이 돼서는 좀 변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수업하시기 전에 한 번 더 계획해 보시라고 점검해 보시라고 이제 드리는 서류인데요. 일단은 뭐 학습 주제, 그리고 이제 그 활동하는 데 있어서 목적과 필요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학습을 할 것인지, 그럼 그 이제 날짜와 장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적으실 수 있게 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참여자 리스트랑 강사 인적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외부 활동을 하실 때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습자분들이 고령이 많기 때문에 어떤 외부 활동을 나갔을 때 우리 기관에서 활동하지 않고 외부로 나갈 경우 그 안전보험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따로 받는 정보이고요. 이제 기관에서도 이제 이런 거 관리를 하실 때는 사실 학습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시인데요. 창의적 체험 활동 저희 이제 기관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계획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왼편에 보이는 거는 보시면 나를 자랑합니다라는 주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학습 내용에 보시면 국어 1단계 교과서 20쪽에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것과 관련해서 물론 수업도 하고 그거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나를 자랑하는 창체 활동 시간으로 이제 활용을 하신 거거든요. 또 이제 시간과 장소 정해 주셨고, 그러면 기타 준비물이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수업이 끝나고 연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학습자 뭐 인원이 8명이거든요. 그래서 8명 정도면은 뭐 한 분당 5분씩 발표를 한다. 이렇게 배정을 했을 때 수업 시수는 1차 시로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과 뭐 인원 이런 환경을 따져서 수업 시수는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정하게.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초등 단계에서 했던 건데요. 약식 만들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책에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기관에는 이제 전기밥솥이랑 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서 이제 학습자 분들이 조금씩 필요한 부분 가지고 오셔서 같이 이제 약식도 만들고 그걸 만들어서 이제 나눠 드시면서 뭔가 이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시간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럼 이런 계획서들을 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실제 활동을 하고 이제 활동지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아까 나를 소개합니다. 이게 또 이제 활동지를 저희가 이제 큰 틀을 만들었어요. 큰 틀을 만들어서 이제 교사에게 기관에서 쓰는 양식이니 여기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드렸는데 큰 틀은 뭐 학습 주제 그리고 내용과 활동 자료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생각 쓰기 이런 식으로 이제 틀을 드렸습니다. 근데 수업을 하다 보면은 뭐 조금 변형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조금 내용이 바뀐 게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왼쪽에는 이제 중학 단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학 단계 학습자들은 그래도 자신의 생각을 문장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문장으로 잘 적어 주셨고 오른쪽은 이제 초등 3단계이기는 해요. 초등 3단계인데 아무래도 글씨 쓰는데 조금 부담을 느끼시기 때문에 먼저 이 활동 내용을 선생님이 먼저 적어 주셨어요. 적어 주셨고 그러면 소감 정도 쓸 수 있도록 이제 활동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사실 이 활동지를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선별할 때 내용을 읽었었는데 소감을 보시면은 젊었을 때 잘했든 못했든 식욕이 좋으니까 맛있었는데 이제는 입맛도 변했는지 맛있는 게 없다. 약식도 단맛뿐이었다. 이 소감을 읽으면서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무언가 학습자한테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이런 공부 교과서적인 부분을 벗어나서 활동을 했을 때는 좋은 것만 솔직히 조금 얻어가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용이 조금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내용을 이렇게 쓰시니까 조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교육을 하든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어머님이 근데 이렇게 또 솔직히 써주시니까 그런 부분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활동지는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올해는 수학여행을 1박 2일로 다녀왔어요. 그래서 두 반의 활동지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일정이 적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학습 주제가 있어요. 이제 수학여행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수학여행에 가서 사실 뭐 그냥 관광을 하는 코스를 많이 짜기는 해요. 어머님들이 어쨌든 이런 여행을 자주 하실 수 없으니 한 번에 가셨을 때 그 부분에 이제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학습의 연장선 상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은 보시면 문제가 많죠. 이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이 수학여행에 가서 학습으로 뭐가 남았는지를 이제 기준으로 삼으시고 이런 활동지를 만들어 주신 거고요. 왼쪽에 보시면
활동 사진 및 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옆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죠. QR코드를 아마 한 번씩 찍어 보시면은 그 반에 수학여행에 가셔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진들이 동영상으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학습자분들이 물론 이런 역사적인 곳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학습자분들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들을 모아서 동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어서 그냥 배포하는 것보다는 이런 활동지를 통해서 QR코드를 학습자가 직접 찍어보고 그런 동영상을 직접 볼 수 있게 무언가 이제 쓰는 거는 없지만 내가 스마트폰 교육을 받았지? 그러면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내가 정보를 얻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한 단계 더 접목을 하셨어요. 보시면은 이제 한 번씩 QR코드 찍어 보시면은 이제 동영상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활동을 하셨더라도 이렇게 선생님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활동하시기 전에 많이 이제 고민해 보시고 나는 학습자한테 어떤 걸 좀 남겨드려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활동지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적인 사항인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QR코드 넣는 방법이에요. 요즘에는 뭐 네이버에 보시면은 이제 나만의 QR코드 만들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한테 어떤 많은 정보를 전달을 할 때 직접 뭐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어디 가서도 이제 QR코드를 이제 학습자가 인식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뭐 연습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한번 참고해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이거는 이제 교과서 내용에는 없지만 이제 워낙 이제 자가키트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워낙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직접 뭐 병원에 가서 검사받지 않고 보건소에 가서 검사받지 않고 자가키트로 해서 내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자가키트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는 학습자분들이 실제 자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자가키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요걸 가지고 한번 창의적 활동을 이제 하셨더라고요. 근데 활동지가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가키트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어느 부분에 이제 용액을 떨어뜨려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 이게 음성인지 양성인지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예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황에 맞는 부분을 이제 창체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계획서는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쓰시고 어떤 이제 활동을 하겠다 이제 기관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활동을 한 거기 때문에 기관 자체에서 이제 안내를 드릴 때 아예 계획서에 주제나 내용들을 넣어서 이제 배포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뭐 선생님들이 따로 계획서 쓰실 필요는 없고 이런 내용의 활동이 있으니 학습자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다 안내를 드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이제 경기 봄날 학교에 가서 이제 들었던 건데요. 뮤직 토크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학습자분들이 가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도 듣고 했던 사례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활동 및 소감에 이거는 이제 그 행사장에 음악회에 갔을 때 나왔던 노래예요. 그래서 노래를 이제 가사를 이제 쓰실 수 있게끔 빈칸을 채워놨던 거고 여기도 이제 QR코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행사장에서 이제 찍었던 사진들을 이제 보실 수 있게 이제 QR코드를 만들어서 학습자가 체험할 수 있게 이제 해주신 활동지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학교 교과서 국어 과목에 아마 보시면은 이제 연분홍, 김옥 이제 작가의 시가 나와요. 요거는 한 번씩 이제 필사하실 수 있게 하고 뭔가 내가 이제 색깔로 꾸밀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체험을 했던 사례고요. 사실 이제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교과서 기반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이제 계획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저는 무언가
다른 이제 활동을 좀 이제 선생님들한테 공지를 좀 드려요.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교육이었거든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 이제 민주시민대학에서 이제 했던 것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정보 싸움인 것 같아요. 교사가 얼마나 그런 정보를 얻어서 많은 체험을 학습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지가 네, 그런 정보 싸움인 것 같은데 요거는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공지를 해드리고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체험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이제 모든 수업을 다 계획하는 게 아니라 수업이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체험 영상을 보고 그리고 학습자가 체험할 수 있는 키트를 드려요. 그럼 지금 이제 민주주의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를 이제 색깔별로 이제 꾸미는 캔버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줍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그냥 학습자한테 수업에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생교육과 관련된 아니면 뭐 그런 사이트에 많이 자주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체험도 무료로 하실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런 걸 어디서 얻기가 힘든 이제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많이 검색하셔서 체험에 학습자가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 이제 했었고, 보시면은 이제 학습자가 실제 하는 모습들 사진을 넣었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작품들을 하나로 모아서 네, 찍은 사진입니다. 무언가 이제 학습자들이 이런 거를 하나를 해냈을 때 조금 더 이제 자신감도 얻고 하기 때문에 좋은 수업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조금 준비하시는 게 조금 이제 부담이 덜 하시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이제 창체로 했던 거는 지금 이제 민주 현장 체험과 이거는 이제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교육, 문화 행사라는 메뉴가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교육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게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수업도 굉장히 많은데 성인들도 하실 수 있는 수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행복이라는 문자도를 학습자가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또 신청을 해서 학습자분들이 실제 수업을 한 다음에 이제 완성품을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보면은 온라인 교육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지 순서가 쭉 나와요. 그럼 학습자분들과 그 영상을 보면서 조금씩 이제 작품을 완성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만드는 재료들이 다 옵니다. 다 오기 때문에 이런 활동이 있을 때는 먼저 신청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기관에서 평생교육사 실습 오셨던 이제 선생님들이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특별 활동을 했던 수업이거든요. 아무래도 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왔었어요. 이제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인데 그 친구들의 이제 아이디어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아주 기초반에서 이제 수업을 했던 건데요. 한글에 대해서 이제 뭐 음절이나 이런 단어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게끔 할 수 있는 수업이었는데요. 실제 본인이 글자를 만들어 보는 수업이었거든요. 글자를 만들어 보는 수업인데 재료는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재료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털 달린 게 있죠. 이게 털 달린 모루라는 재료인데요. 이 재료를 가지고 유리병 아래에 붙여서 내가 엽서를 만들어 보는 수업이었어요. 근데 이 모루를 가지고 글자를 만들면서 아, 이게 자음이구나. 이렇게 하면 모음과 합쳐지면 단어가 되네. 이런 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자신이 글씨를 만들어 봄으로써.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 했던 수업인데요. 학습자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를 그때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재료도 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뭐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이외에는 저희가 뭐 외부로 나갔던 활동들, 이때는 이제 북 콘서트에 저희가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각 시도마다 이제 평생학습 축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에 이제 참여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학습자분들의 금융 안전 교육 이런 것도 했었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저희 인근에 고등학교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 동아리에서 저희 학습자분들과 같이 역사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학습자분들과 이제 역사 체험을 하러 갔던 이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축제에서 저희 시화전, 수원시 시화전. 그리고 요거는 안전교육의 일환인데요.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또 선생님들이 워낙 이제 재주가 많으신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재능 기부를 해주셨던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교육도 했었고, 약사협회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성인 학습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복용하시는 약이 많잖아요. 올바른 약 복용법은 무엇인지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던 일도 있었고, 숙자시의 대한민국은 저희 학습자분들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지금 한 3년 정도 저희가 연이어서 했던 것 같은데, 외부에서 그 문화나는 초콜릿이라는 단체에서 저희 기관에 오셔서 학습자들의 그런 글이나 시, 일기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출판 기념에 다녀오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학여행 올해 다녀왔던 사진이고, 아래쪽에 보시면 요것도 전통 문화 체험 외부에서 저희 기관으로 이제 재능 기부로 오셔서 수업해 주셨던 거고요. 영화 관람도 갔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과 공유회. 성과 공유회도 이제 저희가 지금 한 2년 정도 진행을 못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학습자분들이 1년 동안 학습하시면서 어떤 좀 뭐 발전이 있었고 성과가 있었는지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네,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도 연말에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것들을 함께 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시고 그것도 창의적 체험 활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채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일단 1교시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잠깐 쉬었다가 2차시 동아리 활동 네,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2차 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1차 시 때 창의적 체험 활동 들으시면서 혹시 뭐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나중에 강의 끝나고 수원제 평사학교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 네,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2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수업은 이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뭐 동아리 활동을 기관에서 이제 뭐 문해 수업 이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따로 동아리 활동만 이렇게 모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사실 뭐 동아리를 어떻게 정의를 할지 좀 어렵더라고요. 이제 정의를 찾아보긴 했었는데 특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제 공동의 관심사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기본 문해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외로 뭔가 내가 조금 더 배우고 싶다. 아니면은 내가 이런 것들은 좀 더 발전시켜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아리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교육에 대한 것만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체능 분야에서 또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이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기관에서 얼마나 이제 그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에는 교실 사정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희가 지금 이사 오기 전에는 강의실이 몇 개 없었기 때문에 본 수업 위주로 강의실을 이제 돌리고 그러면은 학습자분들이 보충 수업으로 무엇을 원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좀 큰 문제였는데 다른 곳에서도 이제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공간이 확보가 됐으면은 그러면 이 수업을 진행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교사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아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럼 이 교사가 그럼 그 동아리에 얼마나 맞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동아리를 하고 나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동아리를 이끌 건지 그러면 이 동아리를 왜 운영하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한번 동아리 기획하실 때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관에서 이제 운영하는 동아리를 이제 종류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심화학습 동아리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학습자분들이 수업하시는데 교육하시는 데 있어서 거기에 좀 더 내가 더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이런 요구사항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심화학습 분야의 국어, 영어, 수학, 한자, 정보 이런 파트들이 있는데요. 국어에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문해학습자 분들은 이제 받아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가 많으세요. 그래서 받아쓰기 반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필사반을 운영했었고 책 읽기, 책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 반은 이제 예전에 운영을 했을 때는 그럼 과연 이 분들이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이제 책을 선정하는 게 가장 문제였는데요. 이분들이 그때는 초등단계 분들이 이제 모이셨어요. 그래서 뭔가 긴 글은 좀 어려우실 것 같고, 그러면은 동화책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이런 의견이 있어서요. 그때 이제 예전에 이제 전래동화 책을 저희가 다시 같이 읽어보기를 했었는데, 이 전래동화를 이제 읽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사실 처음에는 거기 보면은 뭐 호랑이가 나타나서 뭐 어흥하면서 뭐 곶감을 달라고 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 어흥을 이제 읽는 자체도 약간 좀 쑥스러워하셨어요. 뭔가 그냥 어흥이라고 읽기도 그렇고 내가 호랑이처럼 흉내 내는 것도 조금 처음에 쑥스러워 하셨는데 그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점점 이게 책 읽기뿐만 아니라 뭔가 구연 동화를 하듯이 이제 책을 읽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럼 이분들이 이렇게 구연 동화를 한번 해보고 어떤 그런 무대에서도 해보시고 아니면 뭔가 봉사활동을 좀 나가볼까? 이런 이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 읽기 반에서 동화 구연하는 반으로 조금 이제 변형이 된 다음에 근처에 또 이제 선생님들끼리 네트워크 돼 있는 곳 중에서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과 이제 이렇게 인연이 있으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할머니들이 이제 방문을 해서 그럼 한번 이렇게 동화 읽어주기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셔갖고 저희가 이제 연습한 내용을 가지고 그 어린이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그 어린이와 1대1로 이제 할머니와 이제 손주 이런 식으로 이제 1대1로 매칭을 해서 그날 가서 이제 동화를 읽어줬어요, 아이들에게. 근데 생각 외로 이제 본인의 할머니처럼도 느끼기도 하고, 이제 학습자분들도 본인의 손주처럼 이렇게 느끼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동아리도 내가 처음에 기획은 그냥 책 읽기 반으로 기획했지만 이제 학습자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조금 더 변형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이제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주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 틀에 한정되지 않고 이제 하시면서 충분히 변형을 시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봉사활동을 또 다녀오고 그 해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제 성과 공유회 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때 성과 공유회 때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네, 책 읽기 구연 동화를 했었죠. 그때 이제 많은 분들 앞에서 하느라 어머님들이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잘 이제 공연을 마무리해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는 이제 뭐 물론 이제 학습자분들이 한글에 대한 이제 네, 공부를 이제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뭐 외부로 나가면은 정말 간단한 뭐 간판부터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파닉스반, 단어반, 회화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충분히 생활 속에서 간단한 단어, 간판이라도 읽으실 수 있게 이제 수업을 진행해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생활 속 영어, 인사를 이제 잘 하실 수 있게 그런 이제 회화반도 이제 구성을 했었고요. 수학은 이제 기초랑 심화반을 구성을 했었는데 기초는 약간 이제 초등 단계에서 뭐 구구단을 이제 배우는 반이라든지 아니면 더하기 빼기 하는 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었고요. 이제 심화반은 이제 중학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을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이제 수업을 해드렸었고 창의 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졸업하신 분들이 이제 반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수학이라고 하면은 맨날 계산하고 뭐 구구단 외우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놀이를 하면서 배울 수 있게 그래서 창의 수학이라는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제 뭔가 거기서 게임을 하면서 아 이런 것도 수학이구나 이런 걸 이제 좀 얻어가실 수 있게 네, 진행했던 반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자 의외로 학습자분들이 한자를 굉장히 잘하세요. 예전에 이제 한글보다는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한글보다는 한자가 더 이제 편안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학 3단계 열매반에서 이제 선택 수업으로 한자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로 이제 다른 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한자반을 구성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뭐 8급, 7급은 기본으로 자격증 다 취득하시고 지난번에는 이제 5급까지 보시는 분이 계시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이제 맞는 급수에 맞게끔 이제 수업을 해드리고 자격증을 취득하시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는 이제 반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보 수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꾸준한 수요가 있죠. 정보 수업도. 컴퓨터나 스마트폰. 컴퓨터 반을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뭐 기본 컴퓨터 정말 켜기부터 알려드리는 기초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중급반은 이제 인터넷 같은 거 검색을 하실 수 있는 반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1년 내내 학습자들의 그 출석률도 굉장히 좋고, 네, 만족도도 높은 반이었고요. 이제 스마트폰 역시 지금 이제 저희 삶에서는 이제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는 이제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한 수업도 이제 진행을 해드렸었고요. 그럼 과연 우리가 뭐 국어, 영어, 수학 빼고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 이제 인문학과 이제 예체능 쪽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에서는 생태문학과 3, 자연과 함께 인간의 삶이 녹아든 문학 작품 감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실에서만 수업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외부 활동을 나가서 자연과 함께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반을 이제 저희가 만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인문학 여행. 사실 요즘에 뭐 어디를 가든 인문학 강의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 숨겨진 역사적 사건이라는 주제를 정해서 이제 여기 가장 큰 게 저희가 이제 수원 화성이잖아요. 그래서 정조랑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인문학 여행을 하는 반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러면 국어 수업을 이제 굉장히 많이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받아쓰기 말고 국어를 가지고 다른 걸 접목시켜 보면 어떨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영화와 함께하는 문학과 예술의 이해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문학 작품도 같이 읽고 아니면 영화 감상도 하고 하면서 영화 감상을 했을 때는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내가 영화를 보고 나서 뭐 느낀 점을 써본다든지 다른 사람과 이 영화에 대해서 뭐 논의를 해본다든지 이런 이제 커리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동아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이제 카테고리로 저희가 예체능을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합창은 사실 현재는 지금 정지 상태죠. 네, 정지 상태인데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이것도 이제 여파가 있는 건데요. 같이 이제 모여서 마스크를 쓰고는 하지만 이제 계속 노래를 하면서 호흡을 한다는 게 약간 좀 이제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현재 이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요 합창도 이제 뒤쪽에 나오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이것도 이제 오래된 동아리예요. 그래서 여기 이끌어 주시던 선생님은 이제 직장이 있으신데도 자원봉사로 항상 저녁에 오셔서 이제 학습자분들과 만나서 이제 이끌어 주셨던 동아리인데요. 그럼 이 동아리를 이제 합창을 이제 내부에서만 이렇게 연습을 하고 끝낼 것이냐, 아니면 또 합창으로 무언가를 더 확장을 할 것이냐 고민을 했었는데요. 합창 이제 대회도 저희가 나갔었고, 그리고 이제 무슨 축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졸업식이 있거나 이럴 때 축하 공연으로 와서 노래를 많이 불러주셨는데요. 이때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졸업생들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졸업하신 분들도 이때만큼은 다시 학교로 오셔가지고 같이 공연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없지만 이제 사물놀이, 이제 다른 기관에는 이제 사물놀이가 굉장히 큰 동아리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물놀이도 있고, 저희는 이제 난타랑 라인 댄스 그리고 미술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난타 같은 경우도 무언가 학습자가 악기를 좀 하나를 다룰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정말 그러면은 어머님들이 보시면 이제 뭔가 이렇게 손가락 놀림이나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자유롭지는 못하세요. 자연스럽게 하지는 못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일도 많이 하시고 연세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몸의 움직임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데 난타 같은 경우는 이 스틱을 들고 이제 두드리는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난타 같은 거는 어머님도 이런 걸 하면은 뭐 충분히 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뭐 피아노 이런 거를 다 제외하고 이제 난타라는 동아리를 저희가 구성을 했었고요. 라인 댄스 같은 경우는 학습자 그런 연령대나 그런 신체적 움직임을 이제 감안을 해서 저희 또 선생님이 이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수업을 변형해서 학습자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주셨고, 이 난타나 라인 댄스가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학습자분들이 공부하는 것에만 좀 되게 인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그 이외로 예체능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난타나 라인 댄스, 뭐 합창 이런 거를 좀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좀 따로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난타 같은 경우는 악기를 두드릴 때 굉장히 소리가 크거든요. 근데 다른데 수업을 하고 있으면 이게 굉장한 좀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타 수업을 할 때는 저희가 그때는 공간이 좀 없어가지고 조금 작게 하려고 뭐 이렇게 두드리는 것도 세게 못하고 뭐 위에다 방석을 깐다든지 이런 방법을 이제 해가지고 조금 조용하게 수업을 했었고요. 라인 댄스 같은 경우도 음악을 좀 크게 틀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독립된 공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셨다면 이런 동아리도 네, 운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창의적 체험 활동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수업 계획서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수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세워보는 건데요. 요건 이제 인문학 분야에 있는 자연과 문학과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부로 나가서 자연 속에서 문학 작품을 이제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이제 동아리인데요. 사실 이제 계획의 내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계획의 내용이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이게 학습자분들이 동아리 선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해도 학교에 오는 날 굉장히 하고 싶어 하세요. 내가 본 수업을 듣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를 굉장히 원하세요. 그래서 네, 올해 저희가 이제 수업을 이런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하게끔 좀 하루를 수업을 이제 좀 비운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이건 이제 말씀드리면 좀 실패를 했어요. 저희가 계획을. 왜냐하면 이렇게 하루를 비워두면 학습자분들이 수업에 구애받지 않고 외부로 나아가는 동아리 활동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용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모집을 했는데 지원자가 너무 저조해서 사실 이게 운영이 되지 못했던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동아리의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도 학습자분들의 그런 수요에 맞는 그 학습자가 원하는 것에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은 조금 운영하기도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동아리 같은 거를 구성을 하신다면 조금 더 학습자분들의 수요도 알아보시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시고 네,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는 이제 내년에 다시 한번 이제 다른 시간대로 잡아서 네, 운영을 해보려고 해요. 뭐 참고하시고 싶으시면은 이제 연락 주시면 요 내용도 같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획서를 내신 분이 이런 교육을 또 받고 오셨더라고요. 이제 이런 외부에 나가서 뭐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교육을 받고 오신 분이어서 이렇게 접목을 해봤는데 조금 아쉽게 된 네, 동아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이제 국어가 받아쓰기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책 읽기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른 것들과 접목시켜 보는 걸 이제 고민했을 때 이제 문학 작품과 그리고 이제 영화를 같이 접목을 해보자는 이제 동아리였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연간 수업 계획서를 이제 짜주셨는데 이때 한참 이제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시작됐을 때예요. 그래서 사실 요것도 이제 약간 변형이 된 거죠. 내가 계획을 잡았지만 현 시점에서 이런 부분도 세계적인 이제 상황을 이제 학습자분들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내용도 넣으셔가지고 동영상도 같이 시청하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 토론도 같이 보시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은 좀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도 이제 나눠보셨고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이제 감상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을 정말로 그 옛날에 만들어진 그 원본 영상을 가지고 오셔서 보셨거든요. 어머님들이 그런 영상을 보시니까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영화의 영상들이 굉장히 현란하고 이제 색감도 이제 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그런 영화를 보시니까 이제 과거로 돌아가신 것 같아서 되게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가져오셔서 그렇게 봤었고요.
현재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제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습자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셨을 때 이제 글 같은 걸 이제 남기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한 권으로 이제 모아서 이제 결과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시고 무언가를 뭐 남겨야 한다는 게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학습자들이 분명히 참여를 했던 수업이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런 자료들을 이제 남겨주시는 게 이제 다 역사가 될 수 있거든요. 역사가 되고 다른 분에게도 또 참고 자료가 되고. 항상 자료 남겨주시는데 부담을 느끼시지만 조금 더 네, 신경 써서 해주시면은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국어 파트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나만의 책 만들기 수업인데요. 사실 이제 학습자가 저희도 이제 매년 전국 시화전을 다 하시잖아요.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때가 되면 한 이제 5, 6월쯤 되면은 이제 항상 시화전에 참여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뭐 물론 처음 참여를 하면은 좀 이제 색다르고 되게 나도 이런 글을 쓸 수 있구나 하고서 굉장히 설레어 하시고 하는데 이게 약간 좀 2, 3년? 한 3번 정도 참여를 하시면 또 써야 해? 약간 이런 분들도 좀 계세요. 근데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도 뭔가 갑자기 글을 쓰라고 하면은 그 똑같은 주제를 주고 시화를 만들라고 하면은 분명히 고민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글쓰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 보시면 나만의 책 만들기 이거는 정말 나의 글들로 이제 만들어지는 책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글쓰기를 힘들어 하지만 그 분에게서 이런 주제들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매 시간마다 이제 글을 쓰시거든요. 글을 쓰지만 정말로 이제 뭐 그냥 백지에 글만 쓰는 것이냐. 그렇게 하면은 학습자가 지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학습자랑 대화를 해서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언가 게임처럼 해서 어떤 소재를 이끌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거 진행 중인데 이것도 이제 결과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가 이제 학교 전체 전시도 하고 이제 성과 공유회 때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께도 이제 선보이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자가 나중에 그런 성과 공유의 자리나 전시의 자리에 내 작품이 이렇게 전시된다는 거를 봤을 때는 굉장한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 이런 것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 쓰는 게 힘든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면 그게 가장 이제 이 동아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책 만들기 이제 활동에 있는 건데요. 요거는 마인드맵 그리기예요. 마인드맵 요즘에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마음속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가지 뻗기 해서 파생되는 것들 주제를 이제 확장해 가는 건데 보시면 지금 가운데 있는 게 그 학습자분들 성함이거든요. 나를 가운데 두고 이제 나한테 내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인드맵 그리기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뻗어 나가서 이제 주제들을 이제 이끌어낸 건데요. 뭐 거창하게 한다기보다 정말 이렇게 뭐 종이 한 장 드리고 어머니 한번 이제 성함 써보시고 뭐 이렇게 한번 좋아하는 게 뭐가 있으실까요? 해서 뭐 과일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뭐 지금 생각나는 뭐 가족이 있으세요? 해서 한다면은 학습자가 그냥 맨 백지에 글을 쓰는 것보다는 네,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요. 보면은 지금 여기 어머님은 여행하기 해가지고 이제 가본 곳, 안 가본 곳 이렇게 두 군데로 또 나누셨네요. 굉장히 가본 곳이 많으세요. 네. 동유럽도 다녀오시고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네 많이 다녀오셨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자랑 편안하게 이야기를 좀 이끌어내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오른쪽에 이제 어머님 보시면은 네, 가수 요새 트로트 가수분들한테 이제 꽂혀 있는 게 네, 확인이 되죠. 이렇게 이런 활동도 이제 했었고요. 이런 이제 마인드맵을 이제 그리면서 이제 뭐 기억력, 이해력 같은 게 이제 극대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학습자분들의 이런 뇌 운동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주제를 드리고선 이제 그려본 건데요. 나를 한 가지 색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일까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 장미꽃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장미꽃 그림도 그려주셨고, 오른쪽에 보면은 하늘색을 좋아한다 하면서 하늘색을 이용한 이제 하트도 그려주셨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조금 더 뭐 그림이나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첨가해 주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한 장 한 장 모인 것들이 이제 책으로 이제 저희가 엮을 예정입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미술인데요. 저희가 사실 미술 수업이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새로 기획한 이제 수업인데, 미술 하면은 정말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화전 할 때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뭔가 그림을 그리는데 내 글에 맞는 내 주제에 맞는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러면 이제 미술 수업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하신 건데, 보시면 사실 계획은 뭐 만다라 그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만다라 그리기를 이제 계획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 이게 저희가 좀 하반기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가을이 되고 나니까 나뭇잎 같은 게 이제 눈에 보이고 하니 나무 프로타주를 한번 해보자 해서 김상수가 지금 무서운 숫자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은 낙엽 고양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저도 처음에 보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고양이를 예쁘게 이렇게 오리셨냐고 어떻게 그리셨어요 이제 여쭤봤더니, 사실 옆에 보면은 틈이 있습니다. 고양이 꼬리 쪽에 틈이 있어서 먼저 가위로 가운데를 이제 오려내고 뒷장에 이제 어머님들이 주워오신 이제 모아주신 나뭇잎들을 가지고 이제 꾸민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런 자연물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니까 하나의 이제 작품이 되잖아요. 간단하면서도 참 예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도 이제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으로 이제 나무를 그려주신 모습이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실 지나가면서 봤을 때는 이거 어머님이 그리신 줄 알았어요. 너무 선을 선명하게 그리셔가지고, 이 날의 주제는 이제 나를 재밌게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화투를 선정하셔서 이제 화투 좋아하는 걸 가지고 이제 그리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런 좋아하는 것과 접목시키면은 정말 미술도 이제 수업을 확장하기에는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화투를 그리시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동아리 활동 중에 이제 뭔가 공유해 드릴 만한 게 있을까 해서 찾아봤었는데,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한 사업으로 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기관 내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최대한 안 들어가는 것들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뭐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시기 하지만 비용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좀 이제 많이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항상 이렇게 비용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만 구성을 해야 하나? 뭔가 우리가 나아가서 더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했을 때는 공모 사업을 이용하시는 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이제 공모 사업을 했던 건데요. 불어라 평생학습바람 공모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평원에서 했던 사업인데, 항상 이제 예체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체능에 이제 그런 어머니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난타랑 합창이랑 뜨개질 세 가지를 한번 운영을 하면서, 그러면 이게 어머님들이 그냥 이것들을 배우는 데에서 그냥 수업만 하는 데에서 끝날 것이냐, 뭐 이렇게 수업만 해주면은 이제 그냥 끝나버리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거를 배워서 봉사활동을 나가보는 건 어떨까 이제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엮어서 수업을 하고 중간중간 이제 뭐 발표회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로 봉사활동을 간다든지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했거든요. 보면은 이제 사업 성과를 보시면 이제 사업 성과는 이 학습자들이 자존감이 향상되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어요.
어머님들이 이런 예체능 활동을 하실 기회도 적었다 뿐만 아니라 또 뭔가 내가 배워서 남한테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구나. 이런 활동에서 오시는 그런 이제 자존감 같은 게 많을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이제 추진했던 거를 보면은 이제 난타, 제목은 이제 두드림이라고 정했었고요. 여기는 이제 지역 봉사 활동을 저희가 갔었는데, 어, 오산 쪽에 이제 주간 보호센터를 저희가 갔습니다. 어, 그쪽으로 이제 정한 이유는 뭐 그냥 일반 그런 기관에 가는 것보다는 무언가 우리가 가서 그분들의 활력을 좀 드리고 내가 하나라도 이런 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선정을 했었는데요. 이제 주간보호센터를 갔는데 거기는 활동하시기 좀 어려운 분도 계셨고 이제 치매가 많이 진행되신 분들은 조금 이제 활동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셨고 아니면 조금 집에서는 이제 뭐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가시는 곳이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가서 난타로 그런 큰 음악과 이제 흥겨운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박수를 이제 많이 쳐주셨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 봉사관 이제 학습자분들이나 이 공연을 보신 분들이 그 당시만큼은 이제 즐겁게 한마음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연도 보여드리고 1대1로 옆에 앉아서 이게 대화가 이제 통할 수도 있고 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상대방의 그런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만 뭔가 손을 정말 꼭 잡고 서로 이제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도 이제 눈빛으로만 또 이제 마음이 통하는 거를 좀 느끼고 굉장히 좀 돌아오면서 이런 봉사할 곳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봉사활동을 갔었고 그리고 저희 성과 공유회 때 오셔가지고 축하 공연도 해주시고 평생학습 축제할 때도 사전 공연으로 와서 이제 공연을 해주셨었는데요. 이때를 굉장히 많이 그리워하세요. 이제 난타에 이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근데 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난타 같은 거는 굉장히 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런 독립된 공간 확보가 좀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그게 좀 안 돼서 한 지금 1년 정도 중단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그런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시 활동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다시 또 연습하셔서 우리를 원하는 곳이 있으면 같이 또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그렇게 어머님들과 이제 재능 기부를 하는 게 네, 이제 어머님들의 그런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계획이고요. 이제 합창 같은 경우는 어, 어머님들 이제 문해학습자 분들이 노래는 굉장히 이제 글을 읽는 것보다는 노래를 배우시는 데는 굉장히 습득력이 높으세요. 항상 이제 즐겨 들었던 것들이고 뭔가 내가 글을 읽지 않고 소리를 들어서 그냥 그 말소리를 듣고 배워서 입 밖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음악을 배우시는 데는 굉장히 습득력이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연습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또 합창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봉사활동을 이제 갔던 곳은 수원의 한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가셨을 때 어머님들 마음도 굉장히 좀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거를 견뎌내고서 이제 봉사하러 갔었어요. 거의 뭐 생애 마지막을 이제 앞두고 계신 분들이었는데 이제 그때 가서 어머님들이 뭐 무슨 노래가 듣고 싶은지 이제 물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셨더니 이제 고향의 봄을 많이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고향의 봄을 이제 부르는데 거기 있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쇠약한 상태임에도 그 노래가 나오니까 조금씩 같이 이제 따라 부르고 마지막에 같이 부르셨다고 해요. 근데 부르면서도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같이 눈물도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시간에 가서 내가 누군가한테 조금이라도 감명을 줄 수 있었다는 이 경험이 그 분들이 이제 나중에 살아가시는 데에서 마음속에 많이 남을 것 같고요. 그런 활동을 했었고 이 합창단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성과 공유회나 그런 축제가 있을 때 네, 오셔서 이제 축하 공연을 해주셨고 또 하나의 성과라고 한다면은 이 합창단은 그 액티브 시니어라는 이제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뭐 노래 아니면은 뭐 춤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경연 대회였는데요. 연습하셔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본선 진출상을 이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만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밖으로 나가서 무언가 학습자가 상을 받고 내가 그런 큰 무대에 선다는 그런 경험을 해드리다는 게 왜 우리가 이전에는 생각을 못했을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 더 많았다면 이분들이 이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거를 좀 경험하셨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본선 진출상을 받고 이제 외부에 이제 나가서 축하 공연도 많이 함으로써 이게 정말 무대에 한 번, 두 번 올라가실 때마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학교 내에서만 이제 수업하는 것과는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창은 그렇게 운영했던 동아리였고요. 이제 뜨개질 동아리는 어머님들 항상 바느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그 수업하시는 교사가 있었지만 보조로 활동하시는 이제 선생님을 저희가 학습자로 선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재봉틀을 많이 이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젊으셨을 때. 근데 그렇게 이제 선정을 하고 보니까 수업할 때 훨씬 더 물론 이제 선생님과 학습자의 그런 유대관계도 있겠지만 무언가 나랑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선생님이 돼서 나를 가르쳐 주니까 뭔가 더 편안하게 다가오는 거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도 뭐 이렇게 서로 물어봤을 때 조금 더 이 어머님에 맞게 쉽게 그 눈높이에서 알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던 동아리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그래서 학습자분들이 굉장히 손이 빠르시더라고요. 뜨개질을 하는데 뭐 모자 하나 만들고 뭐 목도리 만드는 거는 뭐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제 모아진 이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지역의 소외계층 시설에 저희가 기증을 또 했습니다. 무언가 이거 내가 이제 다 받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것들을 나보다 조금 더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봉사를 저희는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에도 갖다 드리고 또 저희가 예전에 봉사 갔던 주간 센터에도 갖다 드리고 가서 이렇게 따뜻하게 목도리를 이제 걸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기억에 남는데요. 작은 거라도 이제 만들어서 누군가 나눌 수 있다는 그런 게 참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아리 활동들이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어머님들이 정말 이게 봉사, 재능 기부한다는 그 하나가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동아리 활동을 이제 이제 기획을 하신다면, 내가 배워서 정말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꼭 한번 넣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사진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회도 나가고 봉사활동도 갔던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요거는 이제 꿈의 학교라는 건데요. 저희가 예전부터 이제 그 저희 지역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봉사자들을 받았어요. 봉사자들이 오면은 토요일마다 이 학습자들과 1대1로 이제 멘토 멘티가 돼서 원하는 수업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학교에서 항상 그렇게 운영을 했었지만 조금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나가고 싶고, 뭔가 좀 더 크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것도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에 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꿈의 학교 혹시 사업을 아세요? 거기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좀 다르게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항상 토요일마다 이렇게 와서 공부는 알려주지만 중간에 뭔가 체험할 수 있는 뭔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주요 활동했던 건데 대부분은 이제 기본 틀은 1대1로 학습을 지원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같이 우리가 학생들과 역사 체험도 좀 하고 성장 캠프도 좀 진행해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회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넣었었는데요. 학습 지원 활동은 이제 제한을 두진 않았어요. 정말 그날 와서 오늘 뭐 수학을 했고 다음 주에 국어를 하든
아니면 오늘은 뭐 스마트폰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나가서 뭐 간판을 알고 싶다. 이런 이제 제한을 두지 않고 학습자가 원하는 거를 이제 고등학생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이제 학습자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이제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정말 내 할머니 같이, 우리 뭐 이웃집 할머니 같이 이렇게 잘 학습자를 공경하고, 학습자분들도 어리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나를 알려주는 선생님으로 많이 존중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활동들을 좀 했었고, 네, 외부로 우리가 원하던 외부 활동을 좀 했습니다. 이제 수원의 화성 행궁 가서 이제 박물관도 보고, 이제 그 안에서 뭐 소원지도 쓰고 같이 뭐 팔찌도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했었고요. 이렇게 한번 뭐랄까 이제 공부를 매일 하지만 어떤 새로운 공간에 내 짝꿍과 가서 이렇게 같이 체험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더 서로 이제 유대감을 더 끈끈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런 활동도 했었고, 옆에는 이제 학습자 같이 사진 콘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사진들을 이제 이렇게 찍었었고, 1박 2일로 이제 성장 캠프 같이 가서 이제 이런 고등학생들과 이제 어머님들이 세대 간의 이제 소통의 장을 이제 펼쳤었는데요. 가서 뭐 장기장도 하고 명랑 운동회 이렇게 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했을 때 무언가를 또 이제 역사로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이제 평가회를 하면서 성과집을 이제 제작을 했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뭐 평가회 때는 그동안 활동들을 이제 영상으로 엮어서 같이 시청하면서 그때 추억들을 이제 나누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축제 이런 데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성과집으로 모아서요. 성과집의 내용은 뭐 학생들이 처음 왔을 때 그런 느낌들, 그런 것도 적어보고, 이제 학습자가 이제 고등학생 그 선생님께 남기는 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엮어서 성과집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지금 보다 보니까 왜 중요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여기에 활동에 참여하셨던 이제 학습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 이분들이 사실 지금 세상에 안 계실 수도 있고, 이제 뭐 이미 떠나신 분도 계시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의 활동을 좀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세상에 안 계셔도 우리가 무언가 이런 글 하나를 남겼다. 세상에 어떤 이런 일들을 남겼다.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자료로 남겨드리는 게 좀 그분들을 위한 게 아닌가? 그분들을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걸 이제 자료로 정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선생님들도 그런 동아리 활동이 뭐 정말 귀찮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분들이 생애 짧은 기간, 이제 남지 않은 얼마 기간 안에 뭔가 좀 많이 남기시고 가져가실 수 있도록 뭐 하나라도 더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면 어떨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참고했던 자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학습관 자료, 그 저희 기관에서 이제 결과물로 냈던 자료들, 어느 부분에 있는지 제가 표시를 해뒀고요. 동아리 참고 자료는 아까 불어라 평생학습하람 성과 공유의 자료와 이제 꿈의 학교 성과집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런 자료들을 이제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제 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평생학습 기간에 이제 관련된 사이트에 가시면 굉장히 자료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리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들이 더 아이디어가 굉장히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활동에 잘 접목시켜서 학습자분들이 많은 활동, 이제 체험을 하시고 활동을 하신다면 뭐 그만큼 이제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정말 그냥 행정적인 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과물이 좋았다 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뭐 부족했더라도 조금이라도 참고가 됐으면 네, 하고요. 다음에 또 네, 기회가 있으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시간 동안 저희 창의적 체험 활동과 동아리 운영에 대해 유용한 자료와 꿀팁을 정말 많이 주신 우리 배희경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 1년간의 워크숍 3번, 4번이 모두 끝났습니다. 저희 만족도 조사는 전처럼 이제 이따가 문자로 발송드릴 거고요. 내년도에도 워크숍은 저희가 계속 진행을 됩니다. 다만 문자로 이미 알려드렸다시피 수증 발급은 안 되는 워크숍이니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내년 이제 1분기 워크숍은 한 2월이나 3월 정도에 진행될 예정이고 그때도 이번처럼 공지가 나갈 예정이니까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그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